안녕하세요. 네오젠 과학학원에서 지구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결 강사입니다. 지산고의 2026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지산고는 시험 범위가 1단원 전체와 2단원 중단원 1까지입니다. 1단원에서 기본 개념 유형부터 자료 해석 유형까지 좀 변별력을 갖춘 문제들이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선택형 문항만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수능 학평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변별력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등급 컷이 80점대 후반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이사항은 2단원 비중이 매우 적고 고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에도 1단원에 좀 편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보다는 기압과 날씨 쪽의 문제가 좀 더 많이 어렵습니다. 기상 영상이나 온대저기압 문제나 수능 응용으로 좀 선택형이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요. 태풍이나 악기상 문제도 자료 해석형으로 뭔가 익숙하게 만나보지 않은 자료 제시 때문에 선택지가 쉬운데 대비 자료를 먼저 해석하고 들어와야 되는 것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각 소주제별로 현상의 인과관계의 가정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해들이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표 문항을 보면 해수 파트보다는 대기 파트의 난이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7번 문제 같은 온대저기압 문제가 풍향으로 이동 경로를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전선면에서 이 풍향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들을 인지해야 되는 디귿 보기가 타학교에서도 올해 좀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10번 장마전선에서 강수구역 이 문제들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온난전선, 한랭전선, 폐색전선, 정체전선 이런 모든 전선이 어떻게 강수구역이 설정해 주는지를 기본 개념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응용형 선지이지만 이미 만약에 개념을 좀 배웠다면 그냥 암기형이 되는 문제 정도입니다. 11번의 태풍 문제는 전형적인 경로에 따른 기압 풍속 변화를 유추하는 수능형의 자료 해석형 문제입니다. 12번에 태풍 그래프가 오히려 태풍의 구조를 좀 연상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1번에 있던 것보다 낯설게 느껴지는 새롭게 제시된 자료들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자료들에서 더 어렵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태풍 파트의 킬러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번은 2학년 때 배운 엘니뇨, 라니냐 개념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난방진동 지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에서도 엘니뇨, 라니냐를 배웠기 때문에 어렵게 배운 학교들은 모든 편차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요. 2학년에서는 적외선 방출량 편차라든지 이런 난방진동 지수 문제로 조금 더 어렵게 난이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수온약층이나 해수면의 기울기 이런 응용형 문제들도 잘 나오는데 정확하게 개념 이해를 하고 이제 2학년 때 배운 개념 내용들을 선생님이 제시해준 대로 외우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번에서 22번까지 고체 파트가 매우 적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연령 그리고 지층의 생성 순서를 구분하는 기본 원리 문제입니다. 절대 연령 22번 문제가 내신형 문제로 디귿선지의 함량 변화 같은 경우에 반감기의 비교응용 문제가 수능형에서 요즘 킬러로 좀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그냥 주어진 반감기가 있었기 때문에 반감기가 얼마인지를 뭐 그래프를 보고 유출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주어진 반감기를 이용을 해서 얼마가 지나면 얼만큼의 비율 범위를 가지게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정석형의 문제라서 좀 쉬운 계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산고는 지구과학 문제를 그동안 예년에도 원리형과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또 킬러형 문제들을 또 제시를 하셨고 학교에서도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기 때문에 2학기 기말 범위에서도 이제 남은 고체 파트가 굉장히 많으니까 앞이랑 이어질 수 있는 파트가 있다면 꼭 누적해서 잘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고 우주 파트가 지산고에서는 이제 앞쪽 부분에 별의 물리량이나 이런 계산형 문제들의 정석형 문제들을 좋아하는 편이니까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겁니다.